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1학년 1학기 28번째 시간, 그죠? 28강. 우리 지금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다 배웠고 1차 방정식의 이제 활용 풀고 있는데 친구들 여기 다 풀어왔나요? 어떤 식으로? 여기서 진짜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거 중요하지? 그 다음에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 활용 문제가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기에 되게 좋아. 그래서 문제들을 내가 방정식을 만들고 그걸 그냥 풀면 되니까. 오케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우리 그럼 방정식의 활용 부분들 한번 또 해봅시다. 자,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 하고요.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합해서 20개를 샀대. 그리고 3,600원을 냈대. 이때 초콜릿하고 사탕은 각각 몇 개 샀는지 구하시오. 그러면요, 우리 보면 이게 초콜릿 한 개를, 초콜릿 개수. 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보자. 즉, 우리는 이제 중학교 받았으니까 문자, X. X개를 샀어요, X개. 그러면 사탕은 몇 개 샀게, 사탕? 초콜릿하고요, 사탕하고 합해서 20개니까 사탕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탕은 Y라고 할까? 그럼 두 개 합쳐서 20이야.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뭔 말이냐면 원래 20개가 있는데요. 초콜릿 개수를 빼면 그게 사탕의 개수가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사탕의 개수는 20 빼기 X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초콜릿하고요. 사탕 두 개를 더하면 20개가 되니까. 오케이. 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중에 되면요. 우리 문자가 두 개 있는 것도 풀 수 있는 식을 배워. 그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우는데 우리는 아직 그거 모르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건 1차 방정식.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한 개 있으면요. 1차인 수 모르는 게 하나 있으면 방정식 한 개만 있으면 풀 수 있거든? 모르는 문자 두 개 있으면요. 방정식 두 개 가지고 풀 수 있어.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우리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거야. 초콜릿을 한 개 X개라고 하면 사탕은요. 초콜릿이랑 합쳐서 20개가 돼야 되니까 20에서 초콜릿의 개수를 뺀 게 사탕의 개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초콜릿을 몇 개 샀는지 모르는데 하나에 500원이야. 한 개 사면 500원, 두 개 사면 1000원, 세 개 사면 1500원. 그치? X개 사면 500 곱하기 X원. 그래서 500X. 그리고 사탕은요, 하나에 100원. 몇 개 샀어? 20-X개. 그러면 얘는 얼마? 100원 곱하기 20-X개. 그치? 얘 두 개를, 이렇게 두 종류를 사고요. 얼마를 냈다고? 3,600원을 지불을 했대. 그러면 초콜릿 가격하고 사탕 가격을 합쳐서 3,600원. 오케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거 그냥 풀기만 하면 되지. 이해되지요? 봅시다. 그럼 너는 500x고요. 너는 100 곱하기 20은 2000. 100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0x. 그러면 500x 마이너스 100x니까 400x가 되겠지요. 여기 2000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0이니까 3600 마이너스 2000이면 1600. 그러면요, x는 얼마? 4가 나오지. 400으로 나누니까.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요, 초콜릿 개수를 4개, 사탕 개수는 20-4개니까 너는 16개가 되겠네. 그치? 이때 초콜릿과 사탕을 각각 몇 개 샀는지 물어봤으니까 초콜릿이라고 해야겠네. 초콜릿이라고 써있네. 초콜릿 4개, 사탕 20-4개니까 16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농장에 양하고 오리가 총 24마리가 있대요.
양하고 오리 다리 수의 합이 74개일 때 양과 오리는 각각 몇 마리? 그러면요. 양이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라고 놓고요. 오리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합해서 24마리니까 24마리에서 양 마리수를 빼면 오리의 마리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양을 X라고 하면 오리는 24-X. 오케이? 근데 여기 다리의 숫자라 그랬어요. 양은 다리가 몇 개? 4개. 그러면 양이 한 마리면 다리 수가 4개, 두 마리면 8개, 세 마리면 12개, X마리면 4 곱하기 X개. 오케이? 오리는요, 다리가 2개. 그치? 그러면 한 마리면 2개, 두 마리면 4개, 세 마리면 6개, 네 마리면 8개, 24-X마리면 2 곱하기 24-X개의 다리 숫자가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요, 다리 숫자의 합이요, 다 더했더니 몇 개래? 74개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풀어주기만 하면 되네. 4x 얘는요 마이너스 2x니까 2x 2 곱하기 24는 48 넘어가면 마이너스 48. 그러면 74에서 48을 빼면요 30, 26이 되나? 오케이, 그러면요 x는 얼마? 3. 3이래. x는 13. 그러면요 양이 13마리, 오리가요 24에서 13을 빼면 11마리. 오케이? 맞나 확인해 볼까요? 13마리면 다리 수가 4개, 4 곱하면 4, 32, 4, 1은 4. 다리의 수가 52개. 오리 11마리인 다리 수가 22개. 합쳤더니요, 74개. 다리 숫자 24, 74개. 맞지요? 오케이. 3-2번. 현재 아버지 나이 48세, 아들 나이 12세.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 그럼 우리 몇 년 후를 X. 그치? 1년 후, 2년 후, 3년 후, X년 후. 그러면요, 아버지는 X년 후 나이가 몇 세? 지금 48세인데요. X살을 더 드시겠지, 나이를. 아들은요, 지금 12살인데요. X살을 더 먹겠지요, 나이를. X년 후에는. 그랬더니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된다. 끝.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 자, 여기는 36 곱하기 3x, 3x 있고요. x니까 x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x니까 2x가 될 거고요. 36을 넘기면 마이너스 36이니까 12가 되겠지. 2로 나누면 x는 6, 그러면 6년 후가 되겠네요. 진짜 맞나 확인. 6년 후에 아들 나이는 18세, 6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54세. 여기에다 3을 곱하면 3, 8에 24, 3에는 3, 54, 54. 3배 맞지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다음, 둘레 길이가 20cm래. 그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2cm가 더 길대. 이때 세로 길이를 구하래. 잘 보세요. 아, 이거 실수할 수 있겠다. 왜냐면 둘레 길이하고 우리 가로 세로 나왔는데 세로 길이 구하시오 하니까 세로 길이를 우리 x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때 왜 실수하냐면 이 둘레 할 때 직사각형의 둘레면요, 세로가 몇 개야? 2개지. 근데 꼭 여기다가 하나를 세로로 x라고 하면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2cm 더 길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다 이렇게 쓰잖아.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러면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20 이렇게 쓴다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겠지. 왜? 직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직사각형에는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 있어.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가로랑 세로를 더하면요, 이거의 2배야.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 더하기 세로. 이 길이의 2배가 둘레의 길이가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전체 길이. 이렇게 보통 어떤 식으로 푸냐면 대부분 가로가 x 플러스 2, 세로가 x니까요. 얘는 이 둘레의 반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그런데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이거의 반절. 왜? 이 직사각형에서요, 이렇게 딱 반 나눈 게 이게 가로 더하기 세로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2개 있으면 둘레가 되잖아. 그치? 근데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공식처럼 뭐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꼭 친구들이 여기에 20을 써버린단 말이야.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둘레의 반절.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라고.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2를 먼저 약분을 한 다음에 양변에 2를 나눠준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직 잘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소괄호 안에 더 이상 안 되지요. 그럼 중괄호 안에 x 더하기 x니까 여기는 2x 더하기 2. 오케이, 분배 법칙. 그러면요, 4x 더하기 4는 20. 그러면요, 여기는 4x가 남고 여기 20이 남고 마이너스 4가 가니까 16. 그러면 x는 4. 그치? 그럼 세로 길이는 4, 가로 길이는 6. 그러면 실제로 둘레가 20이 되는지 확인. 세로 길이가 4, 그럼 세로가 2개니까 8. 가로 길이는 6, 2개니까 12. 더하면 진짜 20이 나왔네. 이해되지요? 오케이. 그래서 세로 길이는 4. 다음 4-1번. 세로의 길이가요,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짤 때, 둘레가 40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네. 그러면요, 가로의 길이보다 더 짧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짧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둘레, 자, 가로 더하기 세로, 이거에 2배를 했더니 둘레가 40cm.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이제 익숙한 계산법으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줘. 즉, 2로 나눠주면 너는 없어지고, x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20 이렇게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2x가 될 거고요. 너는 플러스 4니까 24. 그러면 x는 12. 그러면요,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는 거기서 4가 작으니까 8.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96. 단위는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여지껏 선생님이 단위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네. 그치? 우리 단위 써줘야 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96 제곱센티미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x 구하고 끝나면 안 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확인. 그래서 그 답을 써줘야지. 이해돼? 오케이. 다음 5번.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요.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대.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 자, 우리 요거 일단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 우리 방식대로.
공책을 나눠주려고 한대요. 그럼 공책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네모. 응? 그런데 얘를요, 학생한테 5권씩 나눠주면요, 이 학생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권이 남는데, 그치? 그는 공책의 개수는요, 6권씩 나눠줘. 그치? 그러면요, 몇 명의 학생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권이 부족하대. 그럼 이게 나머지가 아니라 부족이네? 얘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타내보자. 어떻게? 우리 곱셈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 한 학생명이 딱 5권씩이니까 우리 모르는 학생 수. 방금처럼 식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추해서 다시 만들면 돼. 모르는 학생 수를 몰라. 그러면 학생 수를 X라고 이제 해놓고 다시 거꾸로 계산. 5권씩 나눠주면요. X명의 학생한테 5권씩 나눠줘. 그러면 5 곱하기 X. 그러면요, 2권이 남어. 그러면 여기서 2권을 빼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공책의 수가 나오겠지. 공책 수. 이해돼? 요렇게 해서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요, 이 공책 수는요, 어떻게? 여기서 X명의 학생들한테 6권씩 나눠주면 6X. 그러면요, 3권이 부족해. 그러면 6x씩 나눠주면요, 공책수가 3권이 부족해. 6x보다 3권이 부족하대요. 공책이 2권이 남으니까 여기 잘못됐네. 한 학생에게 5권씩 주면 2권이 남으니까 이것보다요 2권이 더 많다는 소리지, 공책수는. 그리고 여기 6권씩 나눠주면요 3권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요 3권을 빼면 이 공책수랑 똑같겠지. 이해돼?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은데? 다시요. 우리 이 공책의 수는요, X명의 학생한테 5권씩 나눠주면 5X개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2권이 남는다는 소리는 공책 수가 이것보다 2권이 많다는 소리. 이해돼? 그리고요, 6권씩 나눠주면 원래 6X권이 있으면 되겠지. 6X권. 그런데요, 3권이 부족하니까 6X권을 나눠주면요, 공책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3권을 빼면 공책 수가 맞겠지. 이해됩니까?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조금 응용해서 썼네, 이게. 그럼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5권씩이요, X명의 학생한테 나눠주면요, 원래 공책 수에서요, 2권이 남으니까 2권을 빼면 얘랑 같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여기는요, 원래 공책 수는요, 6명한테요, X권씩 나눠주면요, 원래 공책 수에서요, 3권이 부족하대. 얘는요, 원래 공책 수보다 3권이 부족한 게 6X 더하기 4. 그러면 여기 부족한 3권을 채워주면 얘랑 똑같겠지. 이해됩니까? 친구도 여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 3권을 빼주면 원래 공책수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3권을 더해주면 얘 개수만큼 똑같으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쭉 하는 건데, 얘를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학생 수를요, X명이라고 할 때요, 한 학생에게 공책을 5권씩 주면 5X가 된다 그랬지.
그럼 두 건이 남아요. 그러니까 공책의 수는요, 5x씩 해. 그러면요, 이것보다 두 건이 남으니까 두 건이 더 많다고요. 공책수가 두 건이 남아. 그러면 여기서 두 건을 빼면 얘랑 똑같으니까 넘겨서 플러스 2가 되겠지. 6건씩 나눠주면요, 6x권이에요, 6x권. 근데 3건이 부족하니까 이 공책수에다가 3건을 더해주면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플러스 3이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요, 일정함을 이용해서 하면 뭔 말이야? 이 공책수하고요, 이 공책수가 같겠지요. 서로. 그러니까요, 5x 플러스 2 하고요, 6x 마이너스 3이 같다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x가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5x니까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5가 돼서 5. 공책 수는요, 우리 학생 수가 5명.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건 학생 수를 구한 거야, 지금. 5명을 구했죠. 그치? 그런데 뭘 구하래? 학생 수를 구하래. 공책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 5명이고 전체 공책 수는 몇 건일까? x에다 5를 집어넣으면 되지. 5, 25니까 27권이 되겠지. 여기도 그럼 27권 되나요? 오르게 30에서 3 빼면 27권 되지. 맞네. 잘 풀었네. 이해돼?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학생 수를 구하세요 해서 학생 수를 x라고 놨어. 그런데 우리는요, 뭐를 알고 싶냐면요, 이 공책의 숫자를 알고 싶어. 공책의 수. 다섯 권씩 나눠주면요, 두 권이 남으니까요, 이 공책 수가 더 많대요. 그치? 5권씩 이렇게 막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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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권 나눠줬더니 몇 명한테 나눠줬는지 몰라. X명한테 나눠줬더니 두 권이 남아. 그러면 이 공책의 수에서 이 두 권을 빼면 나눠준 개수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공책 수에서 두 권을 빼면 5권씩 X명한테 나눠준 거랑 같다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요, 6권씩 나눠줘. X명한테. 그랬더니요, 마지막 한 명한테는 나눠주려고 했더니 3권이 부족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책보다 3권을 더해서 나눠줘야 6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책에다가요, 3권을 더해야 6권씩 X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3권이 부족하니까 3권을 더해야 나눠줄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2항에서 6x, 공책의 수는요, 6x-3이 되고요. 공책의 수는요, 5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이 상황을 머릿속에다 넣어서 나눠주는 거 생각해서 문제를 푸세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려고 했다가 더 헷갈리게 해준 것 같아. 미안. 이거 지금 방금 설명했던 대로 내가 공책을 가지고 있는데 5권씩 나눠주는 거야. 몇 명한테? X명한테. 그랬더니 2권이 남는데요. 내가 2권 갖고 있었지. 그럼 얘를 딱 빼면 5권씩 X명한테 나눠준 거랑 똑같겠지. 두 번째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데 6권씩 X명한테 나눠줬더니 3권이 모자라. 그럼 3권을 더 보태서 나눠주면 6명한테 나눠주겠지. 그래서 공책수에다 3권을 보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공책 수는요, 5x 플러스 2. 공책 수는요, 6x 마이너스 3. 공책의 수는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이요. 5-1번. 학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하다. 이때 귤의 개수를 이거 방금 그 문제 똑같이 풀면 되겠다. 어떻게? 내가요,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얘는 귤의 개수를 물어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학생 수도 몰라. 그러면 학생 수를 우리 X라고 할 거야. 근데 4개씩 나눠줘. 내가 귤을 갖고 있지? 너 4개, 너 4개, 너 4개, 너 4개 이렇게 계속 나눠줘. 몇 명한테?
X명한테. 그러면요, 귤의 개수는요, X명한테 4개씩이니까 4X개씩 이렇게 막 나눠줬어. 그랬더니 5개가 내가 남아있어. 그치? 그러면 이 5개를 딱 빼면 4X명한테 나눠준 거와 개수가 똑같겠지. 오케이? 귤의 수에서요, 5개를 빼면 얘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는 귤의 수는요, 4x 얘가 2항하니까 플러스 5가 된다고. 이해돼? 그 다음 여기 5개씩 나눠줘. 그러면요 내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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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막 나눠줘. 몇 명한테? x명한테. 그러면 5x개가 되겠지. 그랬더니 4개가 부족해. 그러면 내가 4개를 더 갖고 와서 귤의 수를 채워야 나눠줄 수 있겠지. 귤의 수를요 4개를 더 채워야 5개씩 x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귤의 수는요 5x에다가요 빼기 4를 한 거랑 귤의 수가 같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요 귤의 개수는요 이 귤의 개수랑 이 귤의 개수는 같잖아. 그래서 너랑 너가 같다고요. 4x 더하기 5랑요 5x 빼기 4가 같다고요. 그래서 4x를 이항해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플러스 4니까 9. 그래서요 학생들이 9명이야. 9명이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똑같이 나와. 9명이면 4 곱하기 9는 36. 거기다 5를 더하면요 41. 귤의 개수는 41개가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볼까요? 9, 5, 45. 45에서 4를 빼면 41 맞지요? 9명의 학생한테 4개씩 나눠주면요 4, 9, 36. 그러면 5개가 남겠지요. 우리 41개가 있었는데 4개씩 나눠주면 36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5개가 남겠지. 그런데요 9명의 학생한테 5개씩 나눠주면요 45개가 필요한데 내가 41개, 41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4개가 부족해지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6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요 700명이었대요. 그런데 올해는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7%가 증가. 우리 처음에 문자와식 할 때 문자와식 할 땐가? 정수 유리수 할 때였나? 우리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 기억나나? 우리 정수 유리수 할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여기 증가했으니까요. 7% 증가는 플러스로 표시하면 되고, 감소는요,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겠지. 이해돼? 기억나? 오케이. 그랬더니 전체 학생은 9명이 증가했대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기서 써먹는 거야.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거. 이 학교의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 그러면요 작년에 여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 작년에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한대. 그래서 그거를 X라고 놨대. 그래서 표를 완성하래. 작년에 여학생 수가 X명이고요. 작년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었으니까 이 700명에서 여학생을 숫자를 빼면 남학생 수겠지. 그러면 700에서 X를 빼는 게요 남학생 숫자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요 변화량 여학생 수는요 7%가 증가했으니까 100, X명의 7% 뭐뭐의 몇 퍼센트면 곱하면 되겠지. X명의 7% 100분의 7을 곱했어. 오케이? 우리 퍼센트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랬지? 퍼센트. 퍼센트는요 100분율이야. 100분율. 즉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야. 그치? 그래서 전체 이 X명이요 100으로 했을 때 7%니까 X의 100, 7% 하면 X 곱하기 100분의 7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원래는 그 비례식에서 출발하면 돼. 다시
시간이 설명해 줄게. 잘 보세요.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지금 올해 여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몇 명이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네모라고 놓고 전체 여학생 작년에 여학생 수가 X인데요. 이거에 비해서 몇 명이 증가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는 7%가 증가했대요. 전체가 100일 때는요, X가 100으로 놨을 때는요, 7%가 이만큼에 해당한대요. 오케이? 이게 비례식. 이해돼? 그럼 이 네모는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하고 같겠지. 그러면요, 100 곱하기 네모는요, 7 곱하기 X랑 똑같아요. 그러면요, 이 네모를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 네모가 우리 방정식의 미지수처럼 생각하면요, 100x처럼 생각하면요,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방정식 풀 때. 그러면 얘가 100으로 나눠주면 100분의 7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돼? 그래서요, 여기 여학생 수 증가한 게 100분의 7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요걸 이제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뭐뭐의 전체 x명의 7%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7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7%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분의 7 x. 그럼 남학생은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야. 몇 퍼센트? 3%. 100분의 3이 감소했어. 전체는 얼마요? 700 마이너스 x의 3%가 감소. 700 마이너스 x명의 3%, 100분의 3이 감소니까 마이너스. 그랬더니 전체 학생 수는 9명이 증가. 오케이? 그래서요, 여학생 수의 변화량 이거 더하기 남학생 수의 변화량 이거 그랬더니 전체 학생 수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시고 얘네 그냥 여기 이거 두 개 더했더니 이게 됐습니다. 이게 방정식이야. 이따 다시 쓰면요. 100분의 7x가 증가했어요. 양수. 나 앞에 양수니까 안 써도 되고. 더하기 700 마이너스 x명의 3%가 감소. 이렇게. 그럼 여기 중괄호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된다? 플러스 지우고 그냥 마이너스만 이렇게 딱 써도 된다고. 한 번의 식으로 쓰면 이만큼이 증가했고 이만큼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그랬더니요, 9명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는 또 생략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1차 방정식 이렇게 세운 거야. 오케이? 이제 풀기만 하면 돼. 말은 길게 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여학생 증가했고요, 남학생 감소했어요. 그랬더니 전체는 9명이 증가했어요, 이 말이야. 증가했고요, 감소했더니 증가했어요. 증가할 때 플러스는 안 써줘도 되잖아. 오케이? 계산만 하면요, 양변의 분수니까 우리 100을 곱해주면 여기 100 곱하면 약분돼서 7x가 나오고요. 여기 100을 곱하면 없어져서 3만 남지. 3을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3을 분배 법칙하네. 마이너스 210, 2100, 210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3x는 100을 곱해주면 900. 그럼 너 더하면 10x.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2100이니까 3000. 그러면 x는 300. 그러면요, x 여학생 수를 x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수는 300명 단위까지. 이해돼? 그럼 남학생 수는 400명. 300명의 7%는 얼마? 그러면 21, 21명이 증가했고요. 400명의 3%는 얼마? 12명이 감소했어요.
그럼 전체는 21에서 12 빼면 9가 나오지요. 맞네. 이렇게 확인까지. 오케이. 자, 6-1번. 이건 조금 빨리 해보자. 어느 중학교 작년 전체 학생 수는 90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4%가 증가, 여학생 수는 8% 감소, 전체 학생 수는 15명이 감소. 이 학교의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요, 올해는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가 4% 증가. 그러면 작년 남학생의 4%, 100분의 4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요, 작년에 전체가 900명이었으니까 여학생 수는 900에서 X를 뺀 게 여학생 수. 이거의 8%. 얘가요, 감소니까 마이너스. 했더니요, 전체 학생 수는 15명이 감소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돼? 오케이. 100을 곱하면요, 너는 4x. 마이너스 100 없어지니까 8.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8, 9, 72, 720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x. 10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500 이렇게. 그럼 이게 두 개 더하면요, 플러스 12x. 마이너스 720은 플러스 720. 그러면요, 얘는 720에서, 7200에서 1500을 빼면요, 6000, 5700. 그러면요, x는, 이 계산이, 자, 우리 그러면 약 한 번에 할 수 있나? 4, 그러면 48, 그러면 90. 90은요, 8은 안 되고 7. 7, 24, 7일은 7, 그러면 84, 그러면 65, 그러면 475가 되겠네. 나눗셈 해보세요. 5700 나누기 12는요, 4 하면 48, 그러면 여기가 90, 7이 14, 7일은 7, 84, 그러면 65, 맞지요? 475? 선생님은 사실 나누기 이렇게 안 하고요. 약분해, 약분.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12분의 5천, 12분의 5700이니까요. 자, 얘 짝수니까, 먼저, 잴 수 있으면 큰 수. 여기 00이고 12니까 둘 다 4의 배수니까 4로 약분하면요. 4, 32, 4, 74, 4, 4, 16, 4, 28, 4, 5, 20. 얘네 다 더하면 얼마? 7에다가요, 8에다가 12. 그럼 3의 배수 이렇게 3으로 약분. 3, 4, 12, 3, 7에 21, 3, 5, 15, 475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떻게 해든 상관없어. 12 나누기가 지금은 아마 더 편할 거야. 나중에 또 다른 이상한 숫자들 나오면 이렇게 나누기보다 약분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와. 그러면요, 내가 놓은 건 작년 남학생 수를 우리 X라고 놨는데 X를 구했지? 그랬으니까요, 475명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쏙쏙 개념 익히기가, 그건 5문제? 5문제까지 하고 끝내자.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33일 때요.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를 우리 X라고 놔보자. 그러면요, 얘보다 큰 홀수는요, 뭐라 그랬지? X 더하기 2라 그랬어요. 근데 세 개의 홀수니까 얘보다 하나 더 큰 홀수는요, 여기에다 2를 더 더하면 X 더하기 4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요, 얘네의 합, X 더하기 2 더하기 X 더하기 4. 그랬더니 33이래요. 이렇게. 그러면요, X 더하기 X니까 3X 더하기 2 더하기 4는 6. 6이 1로 넘어오면요, 여기는 3X는 그대로 있고,
33에서 6을 빼면요. 27. 그러면 x는 9.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x는 9. 9가 답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이요.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요. 딸의 나이의 3배고요. 14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대.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현재 딸의 나이를 x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어머니의 나이는요. 딸 나이의 3배. 그러면 어머니 나이는 3x가 되겠지. 14년 후에는요. 어머니 나이가 3x에다가 14를 더하면 될 거고요. 딸의 나이는 x에다가 14를 더하면 14년 후에 딸의 나이가 되겠지. 그럼 14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얘가요. 딸의 나이의 2배. 이 나이의 2배가 된대요. 끝. 말을 그대로 식으로. 그러면 이거 구하기만 하면 돼. 계산만 해봅시다. 너 곱하면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그러면 x만 남고요. 너 곱하면 28. 1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4. 그러면요. 14가 되겠네. 끝. 현재 딸 나이가 x라고 났는데 x가 14니까 14살 14세 해도 되고요. 14살 14세 이렇게 하든지. 그치? 근데 맞는지 확인. 그러면요. 어머니 나이가 이거의 3배. 3 곱하면 3, 4, 12, 3, 1은 3, 42. 그러면요. 14년 후에는 얘는 얘래. 엄마 나이는 56. 여기 14년 후에는 28. 그럼 얘의 2배. 맞지요? 확인. 3번. 현재 수연이의 저금통에는 8,000원, 동생 저금통에는 3,600원이 들어있고요. 내일부터 수연이는 400원씩, 동생은 600원씩 저금통에 넣는데 저금통에 들어가는 금액이 같아지는 건 며칠 후. 자, 현재 수연이는요 8,000원이 있어. 동생은요 3,600원이 있어. 그런데 수연이는요 400원씩 넣어. 며칠 동안? 몰라. X일 동안. 그러면 증가하겠지. 동생은요 600원씩 넣어. 며칠 동안? 몰라. X일 동안. 넣으면 이만큼 증가하겠지. 그랬더니요 얘네 둘이가 같아진대요. 끝. 오케이? 그러면요 600x가 더 크니까 1로 넘기면 마이너스 400x니까 200x가 될 거고요.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600. 그러면 빼면 4400이 되겠지요. 200으로 나누면 얼마? x는 22가 되겠네요. 그러면 22일 후가 되겠다. 22일 후 이렇게. 진짜 22일 후가 되나 보자. 22일 뒤에는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 8,800원이 더 추가되니까 얘는 16,800원일 거고요. 형은. 너는 22일 후면은 얼마냐? 6, 22, 6, 22, 13,200원이니까 더하면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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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0원. 맞지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까지.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에 가로의 길이를 5cm만큼 늘렸고요. 세로의 길이를 xc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60제곱cm인 직사각형이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요.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여기 요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 원래는 10cm였는데요. x만큼 줄였으니까 10-x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넓이라는 거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15. 15 곱하기는 생략, 세로는 10-x. 이렇게 했더니 넓이가 60이 되었습니다.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풀면 돼. 해봅시다. 150. 마이너스 15x. 60.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오른쪽으로 15x.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60이니까 90. 그러면요. x는 얼마? 6. 15로 나눠주니까. 그치?
그래서 너가 6cm를 줄였어. x는 6 이렇게 구하면 돼. 원래 방정식대로는. 그런데요,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여기를 굳이 10-x라고 안 하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15 곱하기 얼마를 했더니 60이 될까요? 여기 4잖아요. 요거 계산하기 쉽잖아. 그치? 그럼 너가 4가 되는 거예요, 4. 그러면 10cm가 4cm가 되면 몇 cm 줄였어? 6.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사고를 좁게 하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상식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쉬운 걸로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돼.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제대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방정식으로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범하게 풀면 돼. 이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 오케이? 그 대신 주의할 건 뭐다? 어떤 게 x냐 이것만 주의하면 돼. 여기다 4를 구해놓고 4요 이러면 안 돼. 이게 x니까 6이라고 딱 써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요 마지막 5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을 냅시다. 어느 동호회 지난달 회원수는 60명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남자 회원수는 5% 감소, 여자 회원수는 10% 증가, 전체 회원수는 3명이 증가. 지난달 남자 회원수를 구하시오. 지난달 남자 회원수를 X. 그러면요. 남자 회원수는 5% 감소. 그러면 X의 5%, 100분의 5가요. 감소. 여자 회원수는요, 전체가 60명이었으니까 60에서 남자 회원수를 뺀 게 여자 회원수, 60명에서 X를 뺀 게 여자 회원수. 얘가 10% 그러면 100분의 12요 증가했으면 플러스. 그랬더니요, 전체가 3명 증가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겠다. 끝. 양변에요,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100을 곱하면 더 없어지고 10 곱하기 60이니까 600 더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0x는 100 곱하면 300 그러면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5x 오른쪽으로 보내버립시다. 플러스 15x 600 있고요 300이 가면 마이너스 300 그러면 300 나누면 얼마 x는 20 그러면요 지난달 남자 회원수는요 20명 하면 끝. 맞나 확인. 남자 회원이요 20명이야 5%가 20명의 5%는 얼마? 너가 20분의 1이니까요 한 명이 줄었나 봐. 그럼 여자 회원수는 40명 40명의 10%는요 얼마? 4명 한 명이 줄고 4명이 늘어서 3명이 늘었다. 맞지요? 오케이,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말을 그대로 식으로 하는 거, 우리 기억나지요? 이것들을 잘 해보고 방정식 푸는 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는데, 혹시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 우리 페이지 수랑 문제 적어서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면 선생님 다시 찍어줄게.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